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익산 하수시설 주변 지역은 악취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환경기초시설이 오래되고 낡은 것이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익산시가 악취 발생을 막기 위해 내년 말까지 113억 원을 투입해 시설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청 주차장이 늘 만차로 교통지옥이 돼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관용 차량이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수요일 종합 뉴스입니다. 기온이 오르면 하수시설 주변 지역은 악취 발생 민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익산 지역 환경기초 시설에 대해 기술 진단을 진행한 결과 설비 교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익산시가 악취 발생을 막기 위해 내년 말까지 11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공공하수 처리시설입니다. 생활하수와 오수분뇨, 공장 폐수 등이 처리됩니다. 여러 가지 이물질이 복합되다 보니 기온이 오르면 악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익산시가 최근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전문기관에 맡겨 기술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익산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비롯해 북부, 금마, 함열 하수 처리시설 등 8곳은 시설 개선이 요구됐습니다. 이들 시설은 탈취 장비와 배관 설비 노후화, 탈취 설비 처리 용량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설비를 보완해야 악취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된 겁니다. 올해 년도에는 3개소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 4개의 지역을 설치함으로써 모든 시설을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익산시는 지난해 연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전북자치도 원가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마쳤습니다. 내년까지 113억 원을 들여 악취 방지 시설 보완과 처리 용량 재구성 등 하수시설 악취 개선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북부 하수 처리 시설과 1중계 펌프장 등은 10월까지 개선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어 함열 하수 처리 시설 등 나머지 시설 3곳은 내년 연말까지 개선 공사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은 관련법상 500. 익산시는 이번 사업을 마치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치인 300보다도 낮은 100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 수준은 일상생활에서 악취를 느끼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악취 제거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악취 냄새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환경기초시설. 익산시가 기술 진단을 거쳐 악취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냄새 잡기에 나섰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홀로그램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육성에 올해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기반 게임 산업과 홀로그램 기술 상용화, 문화 콘텐츠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주력합니다. 또 게임과 웹툰, 미디어 등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창업기업이 지역에 안착하도록 콘텐츠 제작과 시장 진출 마케팅도 돕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국립식품박물관 기본 구상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법률적 정책적 타당성 검토 결과와 건립 필요성, 운영 계획, 기대 효과 등을 담게 됩니다. 익산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정부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이춘석 의원은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 특별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과 관련해 전북자치도의 최종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도지사가 그동안 준비해온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해양수산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지역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지자체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간척지에 수단그라스나 옥수수 등 단년생을 중심으로 사료작물 재배를 추진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은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간척지에 사료작물 재배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단은 이에 따라 3,881헥타르 96개 구역에 대해 일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25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최종 선정된 농업법인은 1년간 일시 사용 영농 계약을 체결하고 6월 1일부터 영농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김관영 지사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스위스 로잔 IOC 본부를 찾아 바흐 위원장과 올림픽 우선 협상 도시를 선정하는 키타로비치 미래유치위원회 위원장과 공식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방도시연대와 개발 최소화, 친환경 등 IOC가 중시하는 올림픽 가치를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당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국민들이 과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로 빠르게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며 저도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세 번째 대선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에는 사선 박범계 의원, 경선 규칙을 정하는 특별당규준비위원장에는 사선 이춘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한편 민주당 경선선거인단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관리당원으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군산대학교와 LS LNF 배터리 솔루션이 2차 전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2차 전지 인력 양성 사업 참여, 교육 프로그램 발굴 운영, 기술 인력의 협력과 교류 등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상생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평일이면 군산시청 주차장은 늘 만차로 교통지옥이 되고 마는데요. 자주 사용하지 않은 관용 차량이 주차 공간을 차지하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노는 주차장을 활용해 관용 차량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직원 1000여 명이 근무하는 군산시청. 주차장은 일찌감치 차량들로 빼곡히 들어찼고 길 건너 공터도 만차입니다. 시청 인근의 도로나 좁은 골목 할 것 없이 온통 주차 차량들로 넘칩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최소 10분 이상을 헤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민원이 있어 시청을 들어가면 일단은 시청 안에 주차장을 두세 바퀴를 돌지요. 두세 바퀴를 돌고 결국은 자리가 없어서 이제 그 밑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내려가면 거기도 거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빈자리가 나올 때까지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겨우 주차를 하고. 이처럼 주차난에 몸살을 앓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용 차량 296대 가운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95대가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 주차장은 지상과 지하 등 398대를 세울 수 있지만 관용 차량이 24%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 시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인 미장지하 공용주차장. 택지 개발 당시 77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8년째 문이 닫힌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차 수요가 없는 데다 비용 문제로 개방을 못하고 있다는 게 군산시의 입장입니다. 이러다 보니 관용차를 이곳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장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77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관용차를 옮겨 놓으면 일반 여기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군산시청. 노는 주차장 활용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가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장자도에 대해 기반시설 조성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관광객이 늘면서 장자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를 개발해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시유지인 야미도 임야와 산림청 장자도 부지를 등가 교환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금강 급수구역의 노후 상수관을 오는 2030년까지 정비합니다. 익산시 상하수도 사업단은 평화동과 마동, 동산동 등 금강 급수구역에 대한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2030년까지 노후 상수관을 교체해 유수율 85% 이상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310만 톤의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례안이 군산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어제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상임위는 이를 적용할 경우 건축자산의 활용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산 공부의 명수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2,4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12만 2,700여 명이 방문해 2,401명이 참여했습니다. 학습 질문방에는 1,681명이 참여해 3,003건의 문제풀이를 했으며 온라인 튜터에는 720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시는 올해 중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1:1 학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익산 지역 영세소상공인은 카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 0.5%, 최대 150만 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특히 영세소상공인은 1인당 2개 사업장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10월 말까지 익산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전북대가 국가장학금 이유형 연간 교부금을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9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이유형은 지난해 대비 등록금을 인하 동결하거나 장학금 지원 규모를 유지한 대학에 추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북대는 학생들의 부담 완화와 복지 확대를 위해 학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또 대학 자체 재원을 확보해 지난해 학부교내 장학금으로 120억 원을 지원하면서 국가장학금 이유형 선정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도내에서 올해 1분기 임야 화재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임야 화재 신고는 305건으로 1년 전 172건에 비해 133건이 늘었습니다. 소방본부는 강수량 부족과 잦은 건조특보, 강풍 등 기상 여건으로 화재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전국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1만 4,846건에서 12만 1,682건으로 6% 증가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올해 교육 전문직 55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분야는 중등 24명과 초등 19명, 유치원 12명입니다. 지원 대상은 교육 경력 14년 이상인 정규 교원입니다. 올해부터는 교육행정기관 근무기간을 교육 경력으로 인정하고 석박사에게 가산점을 줍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2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선거범죄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전북경찰청은 본청과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마련하고 전담인원을 배치했습니다.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신고도 받습니다. 의료원의 자기 조카들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도 김미경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망이나 증거인멸 등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진안군 전 비서실장 최모 씨에게는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조카 2명 등 6명을 진안군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심야에 여성 2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새벽 4시쯤 전주 시내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익산에서 영유아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익산시 신동의 딩동댕 어린이집을 전북형 SOS 돌봄센터로 선정했습니다. 이곳을 통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시범 제공합니다. 돌봄 대상은 만 5살까지 영유아이고 평일은 24시간,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군산시가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시에 따르면 1차 모집에서 채워지지 않은 78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산시인 청년이나 미취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미창업자, 소득기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이번 추가 모집은 1차 모집에서 신청자에 대한 심사 결과 기준에서 제외되거나 포기한 사례가 발생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실시로 지방의회 임시회 일정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당초 다음 달 8일부터 열려던 제418회 임시회를 오는 23일부터 15일간 진행하는 것으로 앞당겼습니다. 도의회는 조기 대선 전국으로 지방의회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추경 편성과 하계 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조직 개편 등입니다. 군산시의회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을 위촉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합니다. 위원은 설경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우종삼 의원과 김영원 공인회계사, 조성수 세무사, 김도영 세무사, 진성봉 전 회계과장, 정진수 전 의회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 전반에 관해 적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향후 예산 편성 때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주요 축제를 지휘할 장진만 총감독을 위촉했습니다. 시는 군산의 주요 축제를 다채롭고 재미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장감독을 위촉했습니다. 장감독은 축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축제가 군산을 대표하는 미식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감독은 대전 영시축제, 목포 항구축제 등 인지도 높은 축제에서 감독직을 맡았습니다. 익산 9개 업체가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해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감사패를 받은 기업은 아톤산업과 우신피그먼트 익산지점, 원강 새마을금고, HL 만도 등 9곳입니다. 익산시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인 일반 성금이 1년 전에 비해 145.8%가 늘어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마안박물관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 산지꽃 디퓨저 만들기 강좌를 운영합니다. 조선시대 궁중장식인 궁중상화를 주제로 한지꽃을 직접 만들면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군산시 서수면 보드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청각장애인 23가정을 대상으로 LED 초인 등 설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소리를 듣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줄이고 이웃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서수면의 특화 사업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도 봄 기온이 완연하겠지만 다소 흐린 가운데 군산은 16도, 익산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9도에서 20도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익산은 이번 주 비 소식이 있겠고 주간 최고 23도로 온화하겠습니다. 군산도 목요일과 토요일에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